안녕하세요. 안여진 편입영어의 안여진 강사입니다. 자, 어떻게 저를 아시고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소문들을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뭐, 애플 스펠링, 우리, 어스 이런 뜻이 뭔지도 몰랐던 학생이 중앙대 경영학과를 지나 고려대 국제학부까지 붙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 뭐 영어를 너무 싫어하던 영포자 학생이 뭐 영문학과에 가서 수석을 했다, 뭐 등등등. 아무래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건 저의 수많은 수많진 않고 이제 그동안 저희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물론 그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중요한 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냐요? 라고 한다면 전 정말 랜덤하게 소수의 학생들과만 대면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나온 학생들 혹은 자퇴생들 보통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학생들의 몫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이 있었느냐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저랑 같이 했던 이 편입영어 문법 마스터 이 기본 문법 틀을 나랑 같이 배웠던 게 정말 가장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한 여기저기서 요청이 되게 많아서 이 강좌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편입영어 문법 마스터 강의 개요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문법을 재구조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법 수업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일단 편입 영어 시험 자체가 문법이 주는 아니거든요. 뭐가 주냐면 독해 수업이 주예요. 그런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문법 체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편입 영어 독해를 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문법을 재구조화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법 하면 그냥 무서워. 왜? 문법은 그냥 무서워. 왜냐면 난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혹은 내가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도 난 틀리니까 뭐 이런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게 문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은 그냥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틀이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을 때 제 모든 학생들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문법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문법을 어떻게 배우셨던 간에 저는 이걸 완전 제 맘대로 다시 짰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것 위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문법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 포커싱이 독해에 있어요. 왜냐하면 독해를 하려면 우리가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글,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문장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법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법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 체계를 제가 다시 쌓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법은 문법 따로, 독해는 독해 따로인 게 아니라 독해에 활용될 수 있는 문법으로 제가 다시 탈바꿈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근데 문법 시험 잘 맞추고 싶은데 그럼 이 강의는 독해에만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 방식대로 배워야지만 문법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시험 맞추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헤매시거나 헷갈리거나 슬퍼지기가 쉽지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정답도 쏙쏙 잘 맞출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걸 가르칠 거냐? 라고 한다면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중요한 것 위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도 그동안 문법은 어땠냐면 굉장히 단계적이고 선형적이었을 거예요. 모든 문법 체계에 그 순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문법 순서에 맞게 2단계에서는 이거를,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이고 선형적으로 배우셨다면 제 강의의 특징은,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문법을 봤을 때 여기서는 뭐 시제만 나오고 여기서는 뭐 관계사만 나오고 그런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시제에서 나왔고 이 문제에서는 뭐 관계사에서 나왔고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원래 영어 글 자체가 단계적이고 선형적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단계적이거나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체계적이다. 설령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벌써부터 뭔가 체계가 좀 이렇게 못 믿어온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으세요. 저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고 매우 정확한 사람이랍니다. 다만 또한 뭐가 있어요? 모든 문법책이 예를 들면 알아야 될 게 1부터 10까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은 더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출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선별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이고 선형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중요도가 다른 강약이 있게 문법 체계를 배울 것이고, 그게 바로 중요한 것 위주로 배우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랍니다. 게다가 쉽게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문법을 설명해 드리는 방식이 어쩌면 혹은 영어 학에서 말하는 용어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한 거를 위주로 말씀드릴 거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누구에게 적절하냐라고 한다면 영알못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온 사람에게까지 적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저는 못해서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중급은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이 영어의 중요한 틀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했든 아니면 좀 더 많이 했던 이 틀 자체가 잡히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초급, 중급, 고급의 기본 개념을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어서 영어에서 그냥 특히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체계를 제가 한번 싹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서 아예 처음이라도 이해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너무 잘해.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근데 왠지 문법은 조금 무서워. 이런 분들 제 수업 듣고 나시면 내가 그동안 원래 할 수 있었던 영어가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까지도 같이 알게 되시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이에요. 강의 목차. 제 강의는요, 섹션 1부터 8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문법을 완전 재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신 영어 강의가 있다면 평소에 접하신 영어 강의랑 조금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앞으로 수업 들으실 여러분한테 도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사실 나는 이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영어 공부를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또한 제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 제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이 강의로 돌아와서 이 목차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저랑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한 것들이 맞아, 이걸 내가 이렇게 배웠었지? 이렇게 머리에 한 큐에 확 들어올 수 있어서 처음에도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도 들어야 할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돼요. 먼저 브로드하게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도구들을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해 위주의 문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독해는요, 하나의 글이고 글은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 문장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문장이라는 게 뭘까? 근데 문장은 우리가 그냥 막 보는 게 아니야. 혹은
단어의 내용만 알아가지고 내용 몇 개, 단어 뜻 몇 개 알면 얘를 막 조합해서 막 소설을 만들어내는 그게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랑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알아야지만 이 문장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한 방법으로 뜯어내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뜯어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뜯어내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동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사에는 영어에는 몇 형식이 있냐면 1부터 5까지 문장에 5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동사의 5형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장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분석해서 그걸 통해 결국 해석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강의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 섹션 1, 2, 3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혹시 좀 생소하거나 혹은 난 대충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시다 보면은 사실 여기에 빈 공간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고급 독해에서 말리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섹션 1, 2, 3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는 문법 체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제 배울 거고 그 다음 가정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 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를 배우고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은 보통 내가 문법을 몰라서 독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법이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이 다 문법의 어떤 큰 체계를 내가 알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틀이 이만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사와 관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영어에서 명사 아시죠? 명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도 좀 상세한 문법적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문장 구조를 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칠 수도 있겠지만 또 문법 시험과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알아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요 마지막 강의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그러면 요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까지 제가 미리 선공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섹션 1부터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래서 먼저는 문장이 뭘까? 문장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누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강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문장 분석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독해는요.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뭔지를 먼저 알 거예요. 문장은요, 그냥 아무나 막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도 뭐가 있냐면 문장에서 메인을 이루는, 주를 이루는 주 요소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서브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문장에는 주 요소랑 부요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주 요소고 어떤 애들이 부요소고 얘네들을 구분해서 어떤 차이를 둬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알고 나면요. 문장의 5형식이라는 걸 배워요. 동사에는요. 1, 2, 3, 4, 5형식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1, 2형식은 자동사고 3, 4, 5형식은 타동사다.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어구라는 걸 배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요소, 부요소를 배우다 보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명사 상당어구, 부사 상당어구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 다뤘던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애들이 정확하게 어떤 애들을 말하는 건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는 구랑 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는 뭐고 절은 뭐고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강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준동사라는 것에서 살짝 배워요. 준동사가
무엇인지, 준동사의 정의랑 준동사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준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배우면 문장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섹션 2로 넘어가면요. 문장 분석의 도구를 여기서 배웠잖아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문장을 분석해서 결국은 해석까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배워요. 이것도 상세하게 보면은요. 일단 이 섹션의 1강에서는요. 문장 분석의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문장 분석을 해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때 고려해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언제나 순서는 아까 메인이랑 서브가 있다 그랬잖아요. 메인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수식어 같은 게 있다면 이 수식어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처리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예컨대 삼형식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삼형식의 문장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막 수식어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근데 어떤 주어? 수식어인 주어. 그리고 어떻게? 수식어하게 동사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메인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수식어들은 누가 어떻게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주어가 준동사인 경우에는 해석이 또 어떻게 되는지, 혹은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또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절일 때는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예컨대 여러 가지 절,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대절, 왓절 이런 것도 들어는 봤는데 그냥 어렵다. 그게 어렵지 않고 왜 이런 용어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고려해서 해석할 때 활용할 건지, 대절과 왓절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브로드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지금까지 아마도 배우셨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 2강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섹션 3으로 넘어가서요.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활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섹션 2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각각의 특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는 게 바로 3강에 있어요. 그래서 3강에서는요.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 2형식 동사가 자동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동사 먼저 1형식은 어떤 동사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2형식은 어떤 동사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타동사로 넘어갑니다. 타동사는 3형식부터 시작이 되죠. 타동사는 3형식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3형식부터 중요해지는 건 들어는 보셨을까?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형식부터는 수동태를 함께 배워요. 그래서 3형식과 수동태, 그 중에서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좀 익숙하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랑 같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연습도 저랑 같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3형식과 수동태가 더 어려운 거는 일단 이게 메인이고 하나 더 나눴죠. 왜냐면은 3형식엔 사실 군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군동사 플러가 누군지, 그리고 군동사의 수동태는 뭔지 이런 게 좀 지엽적으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엽적으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지엽적이지만 문법적으로는 가끔 물으니까 알아놓아야 하는 거. 수동태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래. 또 안 되는 애들이 있대. 그런 애들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동태 전치사가 맨날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말이고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등등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4형식에도 다뤄야 될 애들이 상세하게 더 많이 있는데요. 수요동사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3-5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넘어가서 3-6로 가면 드디어
오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형식은요, 먼저는 오형식의 기본 개념이 뭐가 있고, 이제 오형식은 수동태로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게다가 오형식은 해석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는요, 좀 특별한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각 뜻은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얘네에는 어떤 종류의 애들이 있으며 어떤 문법적 특징이 있는지까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도 오형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형식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일곱 번째 강의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를 배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 강의가 있는 거예요. 야매로 오형식이라는 거 당연히 아무 데서도 못 들어봤겠지? 이런 표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통 쓰지 않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오형식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져왔거든요. 야매로 오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에서도 수동 표현을 배우긴 하지만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수동태 모양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하실 거고요. 그리고 오형식이 안 되는 동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형식 안 되는 동사는 또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 3-8강의는 좀 더 지엽적인 강의예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요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법적으로 좀 더 욕심난다. 전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도 맞추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 수강 다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장의 오형식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섹션 4 시제 강의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제 강의는요, 총 6가지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제에는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진행 시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완료 그리고 진행 시제까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제가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모양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요. 이 각각 시제가 그러니까 3개씩 있거든요. 3개, 진행도 단순 진행, 완료 진행해서 3개.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가 있거든요. 12가지 시제를 다 배우는 데다가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수동태를 하면 총 몇 가지 모양이죠? 총 24가지나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4-3강에서는 일단 이 시제의 이름들의 특징과 모양까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는 게 시제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모양과 뜻, 특징을 알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또 지엽적으로 알아야 되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4-4강에서 다시 단순 시제로 넘어와서 단순 시제와 단순 시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 현재 완료의 시제랑 이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특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4-6강에서는 방금 현재 완료 시제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완료 시제와 완료 시제의 특징, 그러니까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까지 포함한 완료 시제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시제가 끝나지 않네요. 끝나지 않고요. 4-7에서는요. 헤드피피 관용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관용구문 뭔지 한번 봐보죠. 그리고 나서 미래 완료 시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4-8강에서는요. 제한 요구 주장 명령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이런 문법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강의가 뭐냐면요. 성균관대 2009년 오후 문법 문제 풀이예요. 왜냐하면 성균관대 이 당시 문법 문제가 총 5문제 나왔는데 5문제가 하필 공교롭게도 시제랑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강에 걸쳐서 요거 빼면 8강이죠? 8강에 걸쳐서 배웠던 시제가 실제로 문법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돼서 나오는지를 함께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 강의도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5로 가면은 가정법을 배워요. 가정법은
시제의 응용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제 표현이 한 번 더 조금 더 특징이 있는 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가정법에 if절이라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if절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면서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법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네의 이름과 모양이 어떻게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가정법 추가로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이름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시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if 가정법을 만들 때 if절을 활용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if절이 다시 생략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뭔지 그리고 if절, 가정법이 보통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추가로 가정법인지 다들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법에 포함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바로 가정법, 관용구문, 가정법, 대용어구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제가 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관계사를 배울 때쯤 되면 이 용어는 몰라도 문장을 통해서 대략 관계사 비스무리한 애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름에 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관계사 하면은 크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고 종류는 누가 있는지를 배울 거고요. 요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면 조금 응용된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라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전까지는 그냥 대절 하실 건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대시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특징이 있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부분사 관계대명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부분사 관계대명사는 뭐고 어떻게 해석할 거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4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실컷 배운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막 또 중간에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언제 어떻게 생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보는 걸 좀 어렵게 만드는 애들이 막 중간중간에 또 다른 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누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도 있다면 걔는 왜 따로 봐? 다른 거랑 좀 다른 특징이 있나?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도 여기서 비로소 확실하게 좀 더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넘어갑니다. 관계부사라는 애들은요. when, where, why, how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과 어떤 부분을 내가 신경 써야 되며 해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사,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드디어 준동사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준동사에는 종류가 누가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상세히는 실제 강의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준동사의 기본,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게 뭔지 대충 아셔야 되고 플러스로 이미 앞쪽에서 준동사를 이미 좀 많이 배워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준동사에도 단순 준동사라는 게 있고 완료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이 앞서서 4강에서 시제 강의에서 배웠던 요 뭔가 단순 완료 이런 개념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요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준동사랑 완료 준동사가 뭔지 요 개념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로 넘어갑니다. 분사가 준동사의 꽃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분사로 들어가기 전에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볼 게 있는데 분사에는 사실 분사형 형용사라는 게 있고 준동사,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개념이 완전 다른 거라서 좀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명료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감정분사랑 유사분사라는 게 있는데 감정분사랑 유사분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 분사가 뭐라고요? 준동사의 꽃이라고요. 준동사의 꽃인 분사 구문에는 상세하게는 어떤 종류의 분사 구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사 구문이 나오면 얘네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해석이 계속 어려운데 어떻게 연습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4강 5강이 비슷한데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굳이 구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브로드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 먼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넘어서 추가로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좀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면 안 되는 애들 제가 심화 강의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누가 더 중요하다? 언제나 기본 강의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끝났고요. 마지막 명사와 관사 파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가 문장을 볼 수 있는 이 체계에 대한 강의라면 얘는 보너스 같은 강의인데요. 명사와 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총 5가지 강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강 정도는 사실 8-1강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좀 앞쪽에 들어도 괜찮아요. 1강이랑 1강 정도만. 나머지는 괜찮아. 1강 정도는, 8-1강은 여러분이 문장 분석할 때 있잖아요. 아예 되게 앞쪽에서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때부터 다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펜을 주었어요. 자, 명사와 관사에서 명사 덩어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명사인지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 2번째 강의에서는 들어는 보셨을까? 관사라는 게 있는데 관사에는 정관사 더라는 게 있대. 그럼 또 부정관사도 있겠죠. 어예요. 이런 애들을 배울 거고요. 근데 또 정관사 더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지엽적이지만 한두 번씩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외우는 거 상세하게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관사를 써야 되지만 관사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걸 이제 관사 없다 이래서 무관사 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사 더랑 무관사 명사를 어떤 때 사용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사의 어순에 대해서 배워요. 관사의 원래 어순은요.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명사고 그 사이에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 한 명사, 이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부사하게 형용사 한 명사. 그래서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명사예요. 이런 걸 1에서 배울 건데요. 근데 그 어순이 조금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상세하게 배울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 서치어 혁명, 소형어명, 올더 피플 이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다 얘네들이 어순이 뭔가 변형된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서치어 혁명, 소형어명, 올더 피플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어떤 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명사와 관사에서 보통은 명사, 관사하면 이거 문법 맨 처음에 외우잖아요. 근데 조금 지엽적이라 저는 뒤로 뺐어요. 근데 가끔 문법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도 누가 조금 더 중요하냐면 불가산명사가 조금 더 그러니까 따로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보통 명사를 묻기보다는 불가산명사를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명사에서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집합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명사랑 집합명사에 대해서도 이 명사 강의 마지막에 와서 만나보도록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쉽게 배우기 위해서 문법을 재구조화했다고요. 그래서 이 목차 강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과 독해가 절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문법을 잘해야 그걸 자연스럽게 독해에 반영할 수 있어야 결국은 독해를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이 어려울수록 장문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문법 강의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법 시험 역시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야지만
여러분이 지지 않고 문법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은 어떻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단계적이거나 선형적이진 않지만 체계적이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좀 덜 중요한지 이 강약을 같이 가르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영어를 아예 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부터, 물론 이분들은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저랑 공부할 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그런 분들부터 전 사실 공부를 좀 했는데 어렵단 말이죠. 혹은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 너무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이 체계를 알아야지 시험까지 독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없이 이런 분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먼저 문장이 뭘까? 문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익힐 거고요. 아까 어떤 애들이 도구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결국 문장을 분석해서 해석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시 한번 특징 상세하게 배운 후에 시제를 배우고 각각 특징들, 가정법 배우고 관계사 뭔지 배우고 준동사 뭔지 배우고 진동사 뭔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명사관사 파트 배울 거예요. 말씀드렸듯 명사관사 강의 1부터 5까지 있는데 그중에 1강 정도는 요 앞쪽 어딘가에 나 명사가 어디서부터 명사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인지 구분하기가 은근 어렵네 라고 하시면 그때 먼저 들으셔도 괜찮고요. 나머지 강의는 다른 걸 다 공부하신 이후에 추가로 들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더 이상 문법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독해에 활용되고 좀 재밌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준 강의의 핵심이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강의 전반에 대한 강의 개요였고요. 자, 이렇게 수업 진행될 겁니다. 문법 마스터. 자,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수험 생활도 힘내서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